공예란 물건을 만드는 기술에 관한 재주를 뜻합니다. 나만의 재주로 실용적인 생활용품부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공예를 취미로 삼은 이들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칠보공예와 은세공공예를 주로 하는 금속 공방인데 핸드메이드로 주얼리나 생활 액세서리 종류를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쇠붙이를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탄생시키는 이경은 대표님입니다. 특히 이 대표님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칠보공예를 다룬다고 하는데 칠보공예가 뭐죠? 칠보공예에서 칠보라는 글씨는 7가지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물이나 보석의 아름다운 색상을 다 인공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공예라고 해서 이름 붙여졌고요. 칠보유약이라고 하는 재료, 색상이 있는 재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800도씨의 가마에서 도자기처럼 구워냅니다. 그럼 금속 위에 색깔이 입혀지는 그런 공예예요. 뜬 만큼 결과물도 아름다운 칠보공예. 알고 보니 이경은 대표님도 칠보공예의 아름다움에 빠져 뒤늦게 입문하게 되신 거라는데요. 처음 제가 시작을 한 건 금속 세공공예를 배워서 주얼리 제작을 시작을 했는데 과정 중에 하나로 금속 위에 색깔을 입히는 기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칠보공예를 처음 접했어요. 근데 이제 아주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매료돼서 칠보공예를 따로 정식으로 배워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원데이 클래스를 개설해 칠보공예 수업을 진행 중인 이 대표님. 마침 오늘의 수업이 방금 막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두 남학생들이 만들어 볼 것은 칠보공예 팔찌라고 합니다. 처음 하실 거는 가루 유약 중에서 원하는 색깔을 하나든 2개든 3개든 골라서 이렇게 밑판을 먼저 다 덮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위에 이렇게 선유약이나 알갱유약 아니면 밀레피오레 요 유약을 가지고 장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커다랗고 투박한 손으로 최대한 정성스레 꾸미기 시작하는 두 학생. 처음이라 많이 어려운지 조금 허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처음 해보는 경험에 신기함을 느낍니다. 딱 보면 그냥 펴는 것 자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가지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점성이 있어가지고 올리는데 약간 흘러내릴 듯 말 듯 하면서 해가지고 피는 게 어려워요 저는. 가루 유약으로 배경을 칠해줬다면 밀레피오레라는 덩어리 유약으로 포인트 장식을 해주고요. 위치나 각도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은 뒤 오븐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가마의 온도는 섭씨 800도를 웃돌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작품을 꺼내 식혀주고요. 마무리로 방금 만든 펜던트를 팔찌줄에 끼워주기만 하면 끝! 톡톡 튀는 개성의 칠보공예 팔찌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니까 오래오래 착용할 것 같네요. 제가 만든 걸 이렇게 끼고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느껴가지고 지금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칠보공예. 대표님은 이제 또 어떤 가치를 찾아 나아갈까요? 칠보공예가 사실 삼국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저희 전통공예인데 주얼리나 액세서리도 다 대량 생산으로 제작을 하면서 많이 잊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반 수업 같은 수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계속 칠보공예를 많이 알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늑한 크기의 공간에 들어오니 여기도 종이, 저기도 종이, 온통 종이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이번 주인공은 어떤 재주를 가졌을지 살짝 예상되죠?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종이감기를 시작하게 된 30년차 조미미입니다. 조미미 대표님은 얇은 종이띠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종이감기 공예가인데요. 페이퍼 퀼링 아트로도 불리는 이 공예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추천하는 건강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종이를 자르고 이어붙이고 감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에게는 집중력과 창의력, 그리고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직장인들에게는 잡념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게다가 종이감기 공예는 일상에서 쓰이는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바라기 꽃을 만드는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과이, 머리빗, 이 브러쉬 빗은 잎사귀를 만들 때 사용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띠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띠지를 붙일 수 있는 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히 조 대표님은 화사한 빛깔의 종이꽃 작품 전문가인데요. 저희를 위해 해바라기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아, 꽃잎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2개를 만들어서 큰 꽃마다 다르는데 10개에서 24개까지 필요해요. 아, 같은 형태의 종이 여러 개를 감아둔 뒤 꽃잎으로 사용하는 거군요. 자, 이렇게 되면 한 송이가 됐어요. 한 다음에 이제는 꽃술을 넣어야겠죠. 종이감기 공예는 간단하면서도 섬세한 작업입니다. 얇은 종이를 감고 또 감는 동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하고 그 이미지에 맞춰 색의 조합이나 종이의 크기 등 세밀한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려한 해바라기 종이꽃,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바라보는 이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제일 오래 걸린 작품이 어떤 거예요? 여기 가운데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아, 종이를 감아서 잡아 빼는 역할도 하는 것들, 산호 같은 꽃들 그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록달록 봄날의 꽃밭을 닮은 조 대표님의 공예품은 작품으로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그녀의 작품을 구매하러 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공방의 단골이라는데요. 늘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있고 이게 이렇게 세계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처음에 샀던 진짜 가슴 설레서 너무 이뻐서 샀던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늘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평범한 재료로 화려한 자연을 표현해내는 조미미 대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종이 감기는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렸으면 좋겠고 제 공방에 오셔서 예쁜 작품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푸른 속초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곳에 주인공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공방이지만 내부는 바다 냄새가 아닌 은은한 나무 향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는 나무는 대나무라고 알고 계시는 죽입니다. 제가 라탄 공예를 하면서 죽공예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공방에는 등나무랑 대나무가 같이 있습니다. 죽공예와 라탄공예를 겸하고 있는 박명숙 대표님. 때마침 제작진이 도착했을 때에는 죽공예에 사용할 뱃살을 가공 중이셨는데요. 동글동글한 걸 그냥 환심이라고 하는데요. 보셨을 때 저희가 일반 기성품들로 나와 있는 바구니들은 대부분 등나무 바구니예요. 라탄 바구니. 대나무는 나무를 쪼개서 껍질이나 그 안에 속살을 사용하긴 하는데 편으로 사용을 해요. 포를 떠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동그란 환심으로 만드는 바구니들처럼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작 단계부터 라탄공예와의 차이가 분명한 죽공예. 그래서 그 매력 또한 독보적인데요. 죽공예의 매력을 찾아온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들도 여럿입니다. 오늘은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어 본다는데요. 서울에서 한번 라탄 공방에서 이걸 수업을 받았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좀 연차를 내고 왔어요. 오늘은 또 처음이거든요, 죽공예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가지고 헤매고 있지만 좀 오늘도 멋진 작품 만들어갈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던 사람들 모두 갑자기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못해서 너무 세게 접어버리면 뿌직 끊어져요. 아주 살살 점차적으로 접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뿌려주셔야 돼요.
뻣뻣한 원재료를 살살 달래주며 작업해야 한다는 특성상 죽공예는 대략 2시간 정도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도 고생한 만큼 작품을 완성한 뒤엔 더 뿌듯하겠네요. 뭔가 이게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쭉쭉 되니까 재밌어요. 처음 해보는 죽공예인데도 다들 수월하게 작업을 하고 어느덧 막바지. 바구니의 모양을 다 갖췄다면 이제 테두리 부분에 마감을 해주는데요. 오늘의 수업으로 죽공예와 한 걸음 더 친해진 수강생들입니다. 오늘 친구 따라서 그냥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고요. 이거 하면서 여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처음 해보긴 했지만 기본기가 좀 탄탄하면은 다른 응용도 더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클래스도 더 기대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은은한 나무향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죽공예. 박 대표님은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 평화를 즐기길 바란다고 합니다. 제가 쓴 나무 제품들은 사실 진짜 관리만 잘하면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나무랑 라탄 공예로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것들을 조금 오래도록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그걸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재주, 공예. 만들어진 물건에서도 만들어내는 손에서도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재주는 무엇인가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 가지 배우고 체험하며 나만의 취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